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메일침을 위한 서브스크립션 폼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사인업을 하게 되면 그 사인업을 신청한 사람은 이메일로 이거에 대한 당신의 사인업이 신청되었다는,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메일침에는 메일침의 오디언스 항목에 그 고객에 대한 올 컨택트에 가보면 서브스크립션 신청을 한 고객의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명단이 생긴과 동시에 이 캠페인을 만드셔야죠. 캠페인은 일단 여기 준비된 이메일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메일 템플릿 메뉴에서 요것을 이용하시겠다고 하면 요 에디트 옆에 요거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캠페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송을 할 걸로 결정을 하셔서 확정된 내용이라면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낼 건지,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체크할 건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미리 보기 하는 화면도 나옵니다. 지금 메일침에서는 이 폭을, 이 이미지 또는 이 문서의 폭을 600픽셀로 제한한다 그래요. 아무래도 메일침 자체 서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픽셀을 600픽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이렇게 대표가 되는 이미지와 이 제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다른 제목이 만들어지면 그 제목을 여기다 넣고, 볼륨을 첫 번째 나갔으면 계속 순서 바꿔 나가고, 월별로 나갈 거면 또 이런 걸 변형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헤드가 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포토샵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미리 보기를 했으니까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되겠고요. 이메일 템플릿에 대한 건데요. 이 템플릿은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크리에이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는 여기 있는 이런 형태를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면 되겠는데, 또 필요한 거를 몇 개 더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 구조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 템플릿을 수정한다고 해보죠. 에디트를 누르시면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시면 연필 나오는 곳에서 수정하시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기본적인 스타일 아주 간단한 것들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텍스트도 폰트는 지금 다 오픈산스라는 폰트로 설정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에 링크를 또 이제 걸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해서 일단 이 뉴스레터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사용자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뉴스레터를 보고 이 뉴스레터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뉴스레터는 소식의 요약본과 제목 그리고 링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본문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클릭하면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이쪽 중단에 나오는 요런 이곳에다가 글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글이 이제 이번에 새로 보여줘야 될 글이라고 하면 요 URL 주소를 갖다가 이걸 클릭하면 저 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하시고 요 글에다가 링크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주시고 한번 요거 눌러 보시면 새로운 창으로 열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손대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이제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도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만 클릭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지를 클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미지에도 링크를 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걸어주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 한번 미리 보기 하면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링크가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메일침을 이용해서 뉴스레터 혹은 어떤 정기적인 메일을 보내실 거면, 뉴스레터 이메일에는 목차가 보내지는 거니까 홈페이지에서 먼저 글을 작성해 주시고,
소식에 대해서 또는 어떤 행사에 직접 링크를 시키실 거면 그쪽 링크 이 URL을 준비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 파일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이 파일을 이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뭐 이번에 볼륨이 두 번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번째로 바꿔 나가 주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만 수정해 가지고 JPG로 저장을 해서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헤더의 스타일도 뭐 일단 블루, 로고에서 뽑아내는 블루 컬러인데요, 그레이 컬러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도 준비해 봤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이 색깔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란색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로고가 흑백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거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뉴스레터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레터 제목을 정해지면 뉴스레터라고 하면 뭐 뉴스레터로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 파일들은 다 준비됐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침을 이용하시면서 한 가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메일 서브스크립션을 신청했을 때 고객이 받는 기본적인 메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캠페인으로 가셔서 이 원고잉 항목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메일이 우리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가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도 수정을 누르시면 지금 고객에게 보내지는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동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샌딩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잠깐 멈추고, 이렇게 멈춰야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샌딩을 멈춘다는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해요. 이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구 같은 것도 미리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텍스트를 바꾸시면 되고요. 수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샌딩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보내주는 메일의 문구.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캠페인에 가보시면 확인을 하면 원고잉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거, 샌딩으로 나와 있죠. 수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 녹음을 했는데요, 또 필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겁니다.